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 다시 한번 대선 공약을 파기할지를 놓고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위성정당 금지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배경은 이렇습니다. 4년 전인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4+1 야합을 통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를 했죠. 민주당은 그때 당시 공수처법과 관련한 군소정당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합의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시에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고 군소정당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데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자 민주당은 현실적인 이유 이런 걸 내세워서 군소정당들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위성정당을 창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 위성정당 금지 이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치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것이죠.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준연동형 제도 21대 국회 총선에 적용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그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이렇게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이 정당 득표를 33%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300석이니까 100석을 얻어야 되죠. 100석을 얻어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80석밖에 얻지 못했다 칩시다. 그러면 20석이 모자라는데 그중 10석, 10석을 이제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그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에 있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고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 그럴 생각이라면 그냥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나겠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얘기를 아직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난 15일인가요? 민주당 친명계 그리고 비명계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라 이렇게 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이란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비명계와 또 이탄희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립형 회기는 공약 파기다.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빨리 채택해라. 당론으로 채택해라.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열흘 넘게 아직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침묵으로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이유 그러니까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도는 대선 공약 파기다 이런 측면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고 지역구를 버리고 비례대표로 나서기 위해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려 한다 이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나설 경우에 물론 명분은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명분이죠. 그런데 사실 속내는 일각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서 이재명 대표와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 이렇게 사실상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 장관하고 맞붙으면 사실 승리를 100% 장담하기는 힘들죠.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다음 내년 총선 이후에도 방탄조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배지를 달아야죠. 무조건 배지를 달아야 하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친명 그 입장에서 볼 때 원희룡이란 어떻게 보면 강타자죠. 원희룡과 총선에서 맞붙어서 위험 부담을 안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병립형이 의석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고 위성정당을 금지할 경우
뭐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뭐 조국, 송영길 뭐 이런 정당들 뭐 위성정당이 아니면 뭐 계열정당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그런 정당들이 날 일이 불가피해지죠. 그리고 정의당 뭐 이런 군소정당들도 뭐 몇 석씩 챙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사불란한 이재명 과반 의석을 지닌 일사불란한 이재명당 이게 힘들어지죠. 또 군소정당 같은 경우는 통제하기도 힘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조국 신당이 뭐 계열 정당인지 어떤 식으로든 창당을 해서 몇 석을 가져갔다 합시다. 그러면 그 조국 신당이 이재명 당일까요? 아니면 문재인 당일까요? 문재인 당이 되겠죠. 이재명 대표 또 제일 큰 고민이 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약속을 파기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말은 이제 신뢰를 잃게 되죠.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약을 파기한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세웠죠. 그렇지만 국회에 다시 배지를 달고 들어와서 자신의 일로 닥치자 불체포 특권 공약 폐기를 포기했죠. 방탄국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고 또 그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두 번째 동의안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약속을 했죠. 나는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2차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표결 전날 밤 소속 의원 전원에게 부결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었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켜서 두 번째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이 됐는데 거짓말쟁이 이미지는 결국 거짓말쟁이 이미지만 부각시킨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이번에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공약을 파기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신뢰 글쎄요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민주당은 내일 29일이죠.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토론을 하는데 아마 내일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하고 또 결단의 반대쪽 주장을 했던 의원들을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심불립이라고 했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이미 한 차례 저버렸던 이재명 대표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